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휘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꼬이신 적은요?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도 잠깐 쉬니까 괜찮아져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먹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신 분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뇌경색, 60대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입니다. 암보다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은 그래도 발견되고 나서 치료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뇌경색은요, 한 번 터지면 단 4시간 30분입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평생 반신불수로 사시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으십니다. 4시간 30분. 참 짧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뇌경색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뇌경색은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먼저 보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먼저 세지고 하늘이 먼저 어두워지는 것처럼 뇌경색도 오기 전에 우리 몸 여기저기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전조 증상 7가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119를 부르셨던 분과 그냥 참고 넘기셨던 분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뇌경색이 도대체 뭔지부터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뇌경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뇌에 핏덩어리가 막혀서 죽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관 있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도관을 수십 년 쓰다 보면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면서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찌꺼기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파이프를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오죠. 세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생활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뇌경색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혈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 안쪽에 기름때, 의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 기름때가 조금씩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찌꺼기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뇌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 피가 안 갑니다. 피가 안 간다는 것은 곧 산소가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뇌세포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산소가 단 5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5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경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뇌경색을 의심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7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걸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이 바로 다리에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한쪽 다리가 마치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 내 다리인데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비틀거립니다. 혹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쪽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십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 증상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관절 문제로 다리가 불편한 것과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관절 문제는요, 아프거든요. 시큰거리고 쑤시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 전조 증상은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다리에 마취를 한 것처럼 감각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절 문제는 양쪽 다리 모두에 올 수 있지만 뇌경색 전조 증상은 거의 대부분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왼쪽이면 왼쪽만, 오른쪽이면 오른쪽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좌뇌는 오른쪽 몸을 조종하고 우뇌는 왼쪽 몸을 조종합니다. 마치 리모컨과 텔레비전 같은 관계예요. 리모컨의 왼쪽 버튼이 고장나면 텔레비전의 오른쪽 화면이 안 나오는 것처럼 뇌의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거의 항상 몸의 한쪽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절뚝거리시는데 아프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 오시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미니 뇌경색, 작은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몇 분에서 길어야 1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시면서 안심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 미니 뇌경색은 큰 뇌경색이 오기 전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거든요. 통계를 보면 미니 뇌경색을 경험한 분의 약 30%가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을 겪으십니다. 30%면 10명 중 3명이에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시면 설령 금방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쪽 팔이나 손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드시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자꾸 떨어뜨리신 적은요? 아니면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이 자꾸 손에서 빠지시거나 단추를 채우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다리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만 나타나거든요. 오른손잡이이신 분이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글씨를 못 쓰시겠다, 젓가락질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왼손 쪽이 저리면서 감각이 둔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림 증상과 구별하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팔베개하고 주무시다가 팔이 저리신 적 있으시죠? 쩌릿쩌릿하면서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건 혈액순환이 잠깐 안 돼서 생기는 건데요. 위치를 바꾸면 금방 풀리거든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뇌경색 전조로 오는 감각 이상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눌린 데가 없는데도 한쪽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혹은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뜨거운 컵을 잡았는데 뜨거운 줄 모르겠다. 혹은 손바닥을 꼬집었는데 아프지가 않다. 이런 증상이 오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 증상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같은 쪽 다리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더더욱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뇌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눈을 감고 양팔을 어깨 높이로 쭉 뻗은 상태에서 10초를 세어보세요. 10초 후에 눈을 떠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쪽 팔이 나도 모르게 아래로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검사 하나로 뇌경색이다 아니다를 확진할 수는 없지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발의 징후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전조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한쪽 얼굴이 축 처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주변에서 먼저 알아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시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보, 얼굴이 좀 이상한데? 한쪽이 처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거울을 보시는데 한쪽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웃으려고 하면 한쪽만 올라가고 반대쪽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것을 안면마비라고 하는데요. 뇌에서 얼굴 근육을 조종하는 부분에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얼굴 근육이 힘을 잃은 거예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한쪽만 끊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이 끊어진 쪽은 축 늘어지고 줄이 붙어있는 쪽은 정상이니까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안면마비가 뇌경색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벨마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말초신경, 쉽게 말해서 뇌가 아니라 얼굴 쪽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뇌경색과 달리 이마 부분까지 마비가 옵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셨을 때 한쪽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면 벨마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마는 괜찮은데 입 주변만 처져 있으면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구별을 여러분이 직접 정확하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얼굴에 마비가 오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얼굴 마비와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것은 뇌경색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즉시 1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얼굴 양쪽이 대칭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이번에는 말에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은 정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있는데 입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가족한테 물 이렇게 더듬거리시거나 아예 엉뚱한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갑자기 외국어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뇌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나 말을 이해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말을 이해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전화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에는 말을 하는 마이크와 소리를 듣는 스피커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고장나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안 전해지고 스피커가 고장나면 상대방 말이 나한테 안 들리는 것처럼 뇌의 어느 부분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시면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아주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더듬거리시거나 횡설수설하시면 주변에서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면서 이상하게 느끼시거든요. 이때 술 많이 드셨나 보다,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갑자기 글씨를 못 쓰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평소에 잘 쓰시던 분이 갑자기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지시거나 아예 무슨 글자를 써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뇌의 언어 관련 영역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둘째, 한쪽 팔이나 손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 셋째, 한쪽 얼굴이 축 처지는 것. 넷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제 5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이것은 눈에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반으로 줄어드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눈이 침침해지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노안도 오시고 백내장도 생기실 수 있고요. 그런데 뇌경색 전조로 오는 시력 변화는 이런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쪽 눈앞에 커튼이 쳐지는 것처럼 시야가 깜깜해지는 겁니다. 오른쪽 눈은 잘 보이는데 왼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혹은 양쪽 눈 다 떠져 있는데 오른쪽 절반의 세상이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커다란 벽이 한쪽을 가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반맹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뇌 뒤쪽에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혈관이 막히면 눈 자체는 멀쩡한데 뇌에서 영상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는 깨끗한데 녹화하는 기계가 고장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 증상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니 뇌경색일 때 그런데요. 몇 분 동안 한쪽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면 다행이다 하시겠지만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풀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복시라고 부르는데요.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2개로 보인다든지 사람 얼굴이 겹쳐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기는 건데요.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시기 쉽지만 갑자기 생긴 복시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여러분, 어지럽다는 느낌 자체는 어르신들에게 꽤 흔한 증상이시죠? 이석증이라고 해서 귀 안에 돌이 빠져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빈혈로 어지러우신 경우도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실 때 핑 도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째,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에서 내린 직후보다 더 심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둘째,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소뇌라는 곳에 뇌경색이 오면 어지럼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 똑바로 서 계실 수 있는 것, 이게 다 소뇌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전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소뇌에 피가 안 가면 균형 감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걸으시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시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리면서 넘어지시거나 아예 서 계실 수가 없으시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석증이나 빈혈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다른 증상의 동반 여부입니다. 어지러우면서 팔다리에 이상이 있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얼굴이 처지거나 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이석증이 아니라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질이 나고 구토를 하시는 것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어지러움이 심하면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때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시거나 장염인 줄 알고 참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시에 오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면 소화제가 아니라 119를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전조증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증상은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두통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니까요. 그런데 뇌경색 전에 오는 두통은 여러분이 평소에 겪으시는 두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째, 갑자기 옵니다. 서서히 아파지는 게 아니라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것 같은 통증이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벼락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자체가 벼락이에요. 그만큼 갑작스럽고 강렬하다는 뜻이죠. 둘째, 강도가 사람이 평생 겪어본 두통 중 가장 심한 수준입니다.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두통도 상당히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이 벼락두통은 편두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두통이 갑자기 오시면 특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싶으실 정도의 두통이 오시면 이것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경색과 반대 개념인데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둘 다 뇌졸중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하고 둘 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통약 먹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갑작스러운 두통은 두통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누워 계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극심한 두통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처지거나 하는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것은 뇌졸중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전조 증상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절뚝거리는 것. 둘째, 한쪽 팔이나 손에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것. 셋째, 한쪽 얼굴이 축 처지면서 비대칭이 되는 것. 넷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다섯째,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 여섯째,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것. 7째,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이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셔도 위험합니다.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시면 뇌경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뇌경색이 발생하면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투여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도관이 막혔을 때 빨리 뚫어주면 물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뇌혈관이 막혔을 때 빨리 약으로 녹여주면 뇌세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조 증상들을 뇌경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피곤해서, 나이 먹어서, 어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넘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병원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예요. 특히 밤에 증상이 나타나시면 새벽에 응급실 가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이렇게 미루시다가 아침에 의식을 잃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분들께 걱정을 끼치기 싫으신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폐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식한테 말하면 난리가 날 테니 그냥 참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녀분들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참으시다가 쓰러지시면 그때 자녀분들이 느끼실 후회와 슬픔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119를 부르세요. 걱정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시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무슨 치료를 받게 되는지 모르셔서 불안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CT나 MRI라는 기계로 머릿속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은 뇌에 어디가 막혔는지, 혹시 출혈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계 안에 누워 계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이 확인되면 4시간 30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를 정맥 주사로 투여합니다. 이 약이 혈관을 막고 있는 핏덩어리를 녹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약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치료를 제때 받으시면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혈전이 너무 크거나 위치가 깊은 곳이라서 약으로 안 녹으면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느다란 관을 혈관 속으로 넣어서 핏덩어리를 직접 빼내는 건데요. 이 시술은 발병 후 최대 24시간까지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 빨리 가시면 가실수록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1분이 늦어질 때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0만 개요? 1분에 190만 개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119에 전화하실 때 요령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에 전화하시면 당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한쪽 팔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구급대원들이 뇌졸중 전문센터로 바로 데려다 드릴 수 있거든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뇌졸중 센터가 있는 큰 병원으로요.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9를 기다리시는 동안 하시면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인해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거든요.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또 억지로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셔서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 편하게 누우시되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혹시 구토를 하시더라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뇌경색이 60대에게 특히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입니다. 60대가 뇌경색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여러분, 아까 수도관 비율을 기억하시죠? 새 아파트의 수도관은 반짝반짝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된 아파트의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안쪽이 녹슬고 찌꺼기가 끼어서 물살이 약해지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혈관은 아무리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하셔도 어느 정도의 노화는 피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고혈압이 더해지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가하는 건데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오래된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가 이미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물 압력까지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프가 터지거나 안쪽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서 더 좁은 곳을 막아버리게 되죠. 우리 혈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가 뇌경색 예방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혈압약을 드시다가 혈압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약을 드셔서 혈압이 내려간 것이지 고혈압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약을 끊으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심하면 반동 효과라고 해서 약을 끊기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혈압약을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 벽이 상처를 받거든요. 설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설탕물을 유리컵에 오래 담아두면 컵 안쪽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피 속에 당분이 많으면 혈관 안쪽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이것이 높으면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듯이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이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수도관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시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건데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으면 심장 안에서 피가 고이면서 핏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피도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핏덩어리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의 뇌경색 위험은 정상인의 5배에 달합니다. 5배요? 5번째는 흡연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핏덩어리가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요. 흡연자의 뇌경색 위험은 비흡연자의 2배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2년에서 5년 안에 뇌경색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술은 적게 마셔도 뇌에 좋지 않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음, 폭음은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방세동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둘 다 뇌경색의 주범인데 술이 이 2가지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혈압을 매일 재세요. 요즘 가정용 혈압계가 참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시고 30분 후에 한 번,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 재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인데요. 만약 140에 90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오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번째, 처방받은 약은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혈전 예방약 등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약을 깜빡 잊으시기 쉬우시면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아 두시거나 식탁 위 잘 보이는 곳에 놓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비싼 운동기구 사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으시면 뇌경색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요? 약을 먹지 않고도 그냥 걷기만 해서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간 숨이 차고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이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빠르게 걸으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력에 맞게 살짝 숨이 찰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걸으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하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드시죠. 걷기 운동이 뇌경색 예방에 왜 좋은지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걸으시면 심장이 조금 더 힘차게 뛰면서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해줍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걸으시면 혈관 안쪽 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또한 걷기 운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한마디로 뇌경색의 주요 원인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인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나 너무 추운 날에 걸으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대에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갑자기 마시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철 새벽 운동은 뇌경색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어요. 해가 뜨고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시간대에 걸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예방법, 물을 충분히 드세요. 여러분, 혹시 물 잘 안 드시는 편이십니까?
어르신들 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기 싫어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시는 게 힘드시니까 저녁부터 물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습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물을 많이 넣은 된장찌개는 국물이 묽어서 잘 흐르죠. 그런데 물을 적게 넣으면 뻑뻑해서 잘 안 흐릅니다. 우리 피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혈관 안에서 잘 안 흐르게 되고, 그러면 핏덩어리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가 하루 중 피가 가장 걸쭉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뇌경색이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분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전체적으로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5번째 예방법, 식습관을 바꾸세요. 여러분, 짜게 드시는 편이십니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입맛이 변하시면서 더 짜게, 더 진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이 맛은 좋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지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호스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반만 드시고 반찬은 간을 좀 싱겁게 하시고 가능하면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싱거워서 맛이 업되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사람의 미각은 적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싱겁게 드시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뇌경색 예방에 특히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 안의 기름때를 청소해주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로 드시든 조림으로 드시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등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트륨이 수분을 잡아두면 칼륨이 그것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짜게 드신 날에는 바나나를 하나 드시거나 시금치 나물을 한 접시 드시면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견과류도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예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뇌경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한마디로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모든 나쁜 것들을 한꺼번에 일으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다양하시죠.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부담, 자녀 문제, 외로움, 배우자와의 갈등,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후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쌓이시면 마음이 무거우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걷기 운동입니다. 걸으시면서 경치를 보시고 바람을 느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경로당에 가시든 교회나 절에 가시든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뇌경색 위험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시기 쉽고 우울증은 또 뇌경색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웃으세요.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7번째 예방법,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고 계십니까?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왜 가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뇌경색은 아프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뇌경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요. 심전도 검사로 심방세동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큰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뇌로 가는 주요 통로거든요.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이 혈관 안에 기름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도 없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오시면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의 약 25%가 5년 이내에 다시 뇌경색을 경험하십니다. 4명 중 1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은 더더욱 약을 잘 드시고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자녀분들이 듣고 계시다면요.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주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말씀을 더듬으시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시거나 한쪽 손을 잘 못 쓰시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시거나 표정이 한쪽만 움직이시는 것 같으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걱정 끼치기 싫으셔서 불편한 증상을 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먼저 알아채 주셔야 합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가셨을 때 얼굴이 비대칭이 아닌지, 말씀하실 때 발음이 정확하신지, 걸으실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그 관심 하나가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기억하셔야 할 3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이하고 이를 드러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 신호입니다. 웃으면서 두 팔을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지면 이상 신호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면 이상 신호입니다. 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Face은 얼굴, arm은 팔, speech은 말, time은 시간. 얼굴이 처지고 팔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 전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이 뇌경색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60대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한쪽 팔이나 손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극심한 어지럼증이 오거나 평생 최악의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세요. 골든타임 4시간 30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혈압 관리하시고 약 꼬박꼬박 드시고 하루 30분 걸으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 7가지 예방법을 실천하시면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